2011년 3월 19일 러시아에 위치한 게임 개발회사 앱솔루트 소프트사의 컨트랙트 월스라는 게임을 가진 웹 기반의 FPS 게임이 vk.com에서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후 2012년 12월 18일 컨그리게이트 사이트에서 컨트랙트 월스를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유니티 엔진을 사용한 컨트랙트 월스는 웹 기반의 게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게임 그래픽과 특유의 하드코어한 요소들로 해외에 있는 하드코어 게이머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된다. 앱솔루트 소프트에선 컨트랙트 월스 이외에도 러시아 2028 프로젝트와 트레일러를 공개하면서 많은 게이머들에게 큰 주목을 받게 되지만, 트레일러가 공개되었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공식 페이스북의 컨셉아트 이외에는 그렇다 할 소식이 올라오지 않게 되면서 추가 소식은 끊기게 된다. 그러다 2015년 11월 게이머들에게 공개된 건 오랫동안 기다려온 러시아 2028이 아닌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라는 이름을 가진 게임이었다. 개발사 이름도 배틀스테이지 게임스로 바뀐 후 돌아왔고,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는 2016년 8월 4일 클로즈 알파를 걸쳐 오늘날까지 베타 테스트가 진행 중인 게임이다. 2015년 11월 5일에 올라온 MMO13의 인터뷰 기사에서는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를 개발하기 4년 전만 해도 8명의 개발자들밖에 없었지만 개발이 진행될수록 수많은 개발자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 중에서는 스토커와 바이오쇼크, 매스 이펙트 개발진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날 러시아 2028은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 컨트랙트 월스와 그의 후속작 하이얼드 옵스 3 게임을 묶은 세계관 자체의 의미로 자리잡았다. 타르코프에도 스토리란 존재한다.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의 시간대는 전작 컨트랙트 월스에서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이다. 타르코프라는 지역도 러시아와 유럽연합이 손을 잡아 만든 특별 경제구역 노빈스키에 속해 있는 가상 지역의 이름이다. 러시아는 이 노빈스키 경제구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중 테라그룹 랩스라는 기업이 불법적인 연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짐과 동시에 테라그룹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증거를 찾아 나선 러시아의 민간 군사기업 베어가 타르코프에 특별 파견되고, 테라그룹은 자신들이 해온 불법 연구의 증거들을 인멸하기 위해 국제연합 소속 유색을 고용하게 되면서, 이렇게 베어와 유색이 타르코프에서 한자리에 만나게 된 것이다. 이 두 세력 간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컨트랙트 월스인 것이다. 두 세력의 충돌 이후 사령부의 지원도 못 받은 채 봉쇄되어 버린 타르코프와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갱단 스케브들이 도사리고 있어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어버린 타르코프. 이제 완전히 봉쇄된 이 타르코프를 탈출해야 되는 게 이 게임의 메인 스토리인 것이다.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에는 다양한 음악들이 등장한다. 치열하고도 잔인한 타르코프의 세계에 어울리는 음악들로 가득한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이라면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 총괄 디렉터 니키타가 게임 개발 이외에 타르코프에 등장하는 OST들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게임 개발 이외에도 타르코프에 등장하는 다양한 음악들을 작곡했는데, 니키타는 진 버이라는 닉네임으로 사운드 클라우드에다가 타르코프의 여러 OST를 만들어 올리기도 했다. 타르코프에서는 다양한 구역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맵은 타르코프 개발사의 전작 컨트랙트 월스에서 등장했던 맵과 똑같다. 오늘날 타르코프에서 만날 수 있는 지역들은 과거 출시되었던 컨트랙트 월스에서도 만날 수 있었는데, 과거 컨트랙트 월스에서도 즐길 수 있었던 맵은 인터체인지가 있으며 팩토리라는 구역도 이름으로 존재했었다. 타르코프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이스터에그와 레퍼런스가 숨어있으며 그 양은 수십 가지가 넘어간다. 커스텀 맵에서 볼 수 있는 간판 중 하나, 얼굴 있는 간판. 저 얼굴의 주인공은 타르코프의 개발사 배틀스테이지 게임스 리드 애니메이터의 얼굴이며, 건물 안에서는 미안 마리오, 공주는 다른 성에 있어 라는 문장을 확인할 수 있다. 리조트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버스 안에서는 이웃집 토토로 그림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타르코프에서 볼 수 있는 GP 코인은 타르코프의 전작 컨트랙트 월스에서 사용되던 화폐이기도 하다. 또 리저브 맵에서는 체스말 문양들이 칠해져 있는 건물을 포함해 레이더 기지 안에서 볼 수 있는 체스 모양의 플러그는 레지던트 이블 2에서 등장했던 체스 플러그의 퍼즐 이스터에그이다. 이외에도 코카콜라를 탈콜라로, 스니커즈를 슬리커즈, 레드불을 핫로드로, 인텔사의 CPU를 램미인 CPU로, 아이폰을 G폰으로 바꿔버렸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라면, 타르코프에서 볼 수 있는 빠루의 이름은 프리맨 크로우바로, 앞에 있는 프리맨은 하프라이프의 고든 프리맨이다. 타르코프의 이스터에그들과 레퍼런스들을 알아봤다면, 이제 타르코프에 등장하는 건물들이 실제로 영감을 받은 장소들을 알아볼 차례이다. 러시아 개발사 게임답게 실제 러시아에 존재하는 장소들과 많이 흡사한 곳들이 많은데, 우선 첫 번째로 인터체인지의 쇼핑몰은 실제 러시아에 위치한 메가 쇼핑몰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수준이다.
직접 비교를 해본 결과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쇼어라인의 리조트는 러시아 상트페테부르크에 위치한 건물과 굉장히 흡사하다. 이외에도 타르코프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브랜드들을 다른 명칭으로 패러디했는데 이케아를 이데아로, 아디다스를 아딕, 버거킹을 버거스팟, KFC를 FCK, 서브웨이를 언더웨이, 스타벅스를 탈덕스로 패러디하기도 했다. 2016년 배틀스테이츠 게임스에서 일하던 파벨 디아틀로프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타르코프에는 여성 캐릭터가 개발될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다. 여기서 파벨 디아틀로프는 여성 군인이 타르코프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여성 캐릭터는 개발될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었다. 이 때문에 배틀스테이츠 게임스에서는 인터뷰한 파벨 디아틀로프 개발자는 타르코프의 핵심 개발자가 아니라고 해명했고 그에게 알맞는 질책과 경고의 지시를 주었다고 해명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 2020년 1월 7일 배틀스테이츠 게임스 공식 트위터에 3년 전 개발자의 말실수를 다시 한번 사과했고 여성 군인을 존경한다는 트윗을 남겼다. 이후 그들은 유저들이 여성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안 나오냐는 질문을 확실하게 정리한다는 트위터를 올렸는데 그들은 두 개의 입장을 밝혔다. 첫째, 트레이더스에 가보면 이미 여성 캐릭터가 있다. 둘째, 여성 캐릭터를 만들려면 엄청난 양의 작업과 애니메이션들이 들어가 힘들 것이다 라고 정리했다. 문제가 된 것은 두 번째 발언, 그저 엄청난 양의 작업과 애니메이션들을 만들기 어려워 여성 플레이어블 캐릭터를 개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유저들에게 있어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유저들에게 큰 비난을 받았지만 오늘날까지도 여성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타르코프에 나오지 않고 있다. 2019년 11월 17일 레딧에 한 가지 흥미로운 글이 올라온다. 타르코프라는 명칭을 러시아 감독의 이름 타르코프스키에서 따왔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타르코프스키가 1971년 제작한 스토커라는 영화 때문이다. 타르코프 개발진 중 실제로 스토커 개발진이 있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을 뿐더러 그런 게임 스토커 시리즈 역시 타르코프스키의 스토커 영화가 원작이기 때문에 타르코프라는 제목을 러시아 감독 타르코프스키에서 따왔을 가능성이 있을 법하다. 타르코프에는 다양한 딜러들이 등장한다. 이 딜러들도 다양한 뒷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프라퍼는 러시아군 군사장교로 컨트랙트워 당시 러시아군 베어의 보급 책임자로 파견되기도 했으며 테라피스트는 타르코프시 중앙시립병원의 외상센터장이었고 메카닉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타르코프 지역에서 가장 인터넷이 잘 된다고 한다. 이 딜러들은 각자 활동하는 장소도 다른데 프라퍼는 타운에 위치하고 있으며 테라피스트는 스트리츠 오브 타르코프라는 곳에, 스키어는 커스텀에, 피스키퍼는 터미널, 메카닉은 팩토리, 레그맨은 인터체인지에, 예거는 우드에, 그리고 펜스는 타르코프 전역에서 일하는 미스테리의 사나이다. 추가적인 설정을 더 알아보자면 타찬카 헬멧을 쓴 보스로도 잘 알려진 킬라는 예거의 말에 의하면 전직 운동선수였다고 하며 스케브라는 단어는 러시아어로 야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드맵에서 볼 수 있는 보스의 이름은 러시아어로 내비게이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커스텀에서 볼 수 있는 보스의 이름은 러시아어로 딜 메이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타르코프는 유니티 엔진을 사용한 게임으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MMO13의 인터뷰 기사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인터뷰했던 개발자가 유니티 엔진이 아닌 크라이 엔진으로 개발을 했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오늘날 타르코프는 유니티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분명 기사에서 개발자는 크라이 엔진을 언급한다. 게임이 출시되기 전 이뤄진 인터뷰 기사라 그저 개발자의 말실수일 가능성이 높지만 게임이 원래 크라이 엔진으로 개발되고 있었던 걸 수도 있다.